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투시경 스페셜의 이용철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의 강한 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이후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5% 이상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하는 이런 방송만 꾸준히만 시청하셔도 앞으로의 시장 전략뿐만 아니라 제 여러분들께 새롭게 선보인 코너가 있죠. 바로 오늘장 관심 종목 그리고 관심 업종 그리고 거기에 따른 히든 종목까지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어떤 업종을 가지고 왔었죠? 바로 방산업종, 방위산업 업종을 가지고 왔었죠. 오늘 방위산업 업종 관련주들 폭등하는 흐름까지 이어졌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 LIG 넥스원은 장중 1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까지. 이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시리즈에서도 먼저 급등하기 전에 선정을 해드렸었던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둥 검색기도 놓치지 않았죠. 오늘도 어떤 업종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업종들의 향후 흐름 그리고 히든 종목 시리즈 내일장 공략주까지 만나보셔서 여러분들 알찬 혜택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상승률표 보고 참여 방법 자세하게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단 1대1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색한데 제가 오늘 혼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만큼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혜택 항상 준비해 왔고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추가로 제공해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그 끝까지 집중해 보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시황 교육해 드리고 본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월 4일이죠. 10월 4일 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자, 글로벌 주요 이벤트 분석해 드리고 차트에 녹여내서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오늘이었죠. 오늘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 강한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서 강한 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그 이후에 바로 오늘 1.58%가 상승을 합니다. 자, 1%도 아니고 1.58%의 상승이 이어졌어요. 자, 2386선을 기점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이런 모습들 이어지는 모습이죠. 중요한 건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몇 가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셔도 오늘 이번 주에 방향성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오늘 방위산업 업종이 강한 폭등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여러분들께 방송 때 이 방산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추가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서 강한 상승세가 동반이 됐었는데요. 자, 이 모멘텀, 중동의 지정학적 모멘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1.58%라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는 국내 증시에 영향이 제한되는 흐름, 그러니까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전쟁,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부분에 영향을 끼치냐 보면 이 유가의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가 변동성에 영향을 주면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재상승의 가능성이 있어요. 어렵게 물가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 물가가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흐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9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죠. 뿐만 아니라 9월 CPI 지표까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에 따라서 살짝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변동성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호재였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 고용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 폭등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1.58% 이상 강세가 이어졌었죠. 자, 코스닥은 1.56%의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로의 우려가 제한되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모든 이제 글로벌 투자자가 고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는 조금 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걱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유가의 변동성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장은 단기적인 악재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 정말 아쉽죠. 삼성전자의 흐름 최근 굉장히 아쉬운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금 기대해 보셔도 되고요. 이 잠정 실적 흐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조금 아쉽게 발표가 되면은 불확실성 소멸 그리고 오히려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면 삼성전자 강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현재 삼성전자가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큰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테슬라 로보택시데이 그리고 10월 23일 날 실적 발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관련주 또한 여러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모든 흐름들을 차트에 종합시켜 봤을 때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냐? 자, 보시면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단기 저항 라인에 딱 부딪혔죠. 2614라인 때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이 라인 때는 제가 계속해서 미리 그어놨던 이 라인 때예요. 2614라인 때 보이시면 자, 이 가로선 점선입니다. 가로선 점선에 저항 라인 때에서 정확하게 저항 맞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내일의 흐름은 조금 더 눌릴 수 있어요. 눌린 이후에 저점을 지켜주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폭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 짧은 조정폭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 흐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일 코너 중에 하나죠. 바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여러분들께 공개했던 바로 오늘의 관심 업종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가지고 왔던 바로 업종이 방위산업 업종 한 번 더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승을 했지만 오늘 또 한 번 더 상승을 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업종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모멘텀 3가지 말씀을 드렸죠.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변동성,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10월 6일 날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미 끝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체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2년도 대한민국 방위산업 엑스포에서는 기점으로 K방산이 상승 랠리가 이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모두 다 자국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중에서 중국 견제 꾸준하게 지속이 돼야 되고 미국의 대선 정책 가장 큰 수혜주로서 이 업종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방산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으로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었죠. 자, 그중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가지고 왔던 종목 바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세 가지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간단하게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면 이 첫 번째 상승 모멘텀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참가를 했고 여기에서 개발한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첫 공개를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분할 이전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게 분할 이후에 주가가 좀 눌릴 거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분할 이전에 주가 상승을 이끈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상방산 부분의 성장성 때문에 이끌었기 때문에 이 상승 모멘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이전과 이후 흐름에 대해서도 분할 이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이후에도 수출 사업 매출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5년도 K9과 레드백 파워팩 자 국산화가 완료가 되었죠. 그러면서 중동으로서의 수출에 대해서도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 성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10월 4일 날 이 흐름들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4.15% 추가 상승하는 흐름까지 이어졌었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방위산업 관련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세 가지의 상승 모멘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자, 10월 4일 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3.71% 오늘 추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추가 상승 랠리 과연 더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내일 당장의 추가 상승보다도 한 차례 살짝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자, 재무제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면 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2019년도 기점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2024년도뿐만 아니라 5년도, 6년도에는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한 전망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매출 지수와 순이익 지수를 보시면 매출 지수는 파란색이에요. 순이익 지수가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 그래프 보시면 19년도 기점, 자, 매출 지수가 일정한 흐름인데 이 순이익 지수가 19년도 기점으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 굉장히 건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란색 이자 비용은 그렇게 좋지 못하죠.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재무 구조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순현금과 순현금 비율이 있습니다. 이 순현금 비중이 언제죠? 2023년도 2분기 기점으로는 양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재무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상승 모멘텀 또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바로 이 종목. 기본적인 분석 굉장히 만족스럽죠. 거기다가 상승 모멘텀까지. 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강력하게 모아가는 매집해 나가는 흐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3%가 넘어가는 3.71%에 대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죠. 앞으로의 흐름들 말씀을 드리면, 자, 이미 이 중요 라인대인 이 검정색 라인대가 1년선입니다. 1년 이동평균선이 241선입니다. 이 241선을 강하게 지지받고 나서 다시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조정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다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가격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언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냐 보시면 이 가격 제가 미리 체크해 왔습니다. 18,200원에서 18,300원대 이 라인대에서는 이 앞서서 큰 조정을 받았고 이 큰 조정을 받았던 종가죠. 마무리를 했던 이날 굉장히 밑꼬리에서 강하게 말아 올렸던 누군가가 이 종목을 주도하고 있던 핸들링하고 있던 주요 세력들이 주 메이저 수급이 이 라인대에서 떨어지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 자리가 18,200원에서 18,3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8,200원에서 18,300원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첫 공략을 분할로 해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고요. 목표가에 대해서는 이 종목 상승 모멘텀 11월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추가 슈팅이 한 번 더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종목 20에서 목표가는요 20에서 25%라는 추가 상승 랠리 기대 랠리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 이 라인대에서 들어갔을 때 전저점입니다. 이 전저점 이탈 시에는 짧게 공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 대한 손절가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는 바로 이 종목.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업종 중에 대장주는 아닐지라도 후속 종목으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죠.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세 가지 혜택과 함께 모두 다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참여하셔서 이 세 가지 혜택들, 불기둥 AI 검색기와 함께 내일장 공략주 그리고 히든 종목 시리즈까지 모두 다 함께 만나보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승 흐름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 중에서 아직은 오르지 않은 앞으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 모두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상승률표 한 번 더 보고요. 참여 방법 자세하게 보고 다음 코너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기둥 AI 검색기가 포착해낸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매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불기둥 검색기에 대한 활용 방법까지 만나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자, 불기둥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다 하셨던 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렸던 이 장중 편입 기준 기억하시죠? 시초가 돌파, 고가 돌파, 저가 대비해서 2% 반등 시에는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초가 돌파, 장중 고가 돌파는요, 바로 돌파 매매고요. 이 저점 형성 후 2% 반등은 눌림목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이 기법을 적용시키고 나서 이 흐름 보시면 차익 실현 손절 기준입니다. 손절 때 손절은 마이너스 3%로 짧게 잡아갈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익절은 언제 합니까? 라고 기준을 잡아드렸을 때 변동성 매매 기준에 대해서 10% 이상 변동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10% 미만 변동일 때 어떻게 공략하는지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1에서 2% 조정 시에는 절반 차익 실현이 가능하고요. 자, 10% 미만 변동 시에는 1에서 1.5% 조정 시 절반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에서 3% 조정 시에는 100% 차익 실현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이 10% 미만 변동 시에도 2에서 3% 조정 시 전량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는 고가에서 2에서 3%, 1에서 2%에 대한 조정을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나는 지금 지금 일도 하고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전업주부 그 흐름에 따른 일도 하시고 지금 직장인 분들은 또 직장에 대해서 일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요? 하셨던 분들, 이 스마트 매매를 통해서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매매는 총 4가지의 매매 패턴이 있는데 중요한 건 목표 보존입니다. 이 목표 보존은요, 자, 이 화면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익 보존 1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10% 도달 후 3% 하락 혹은 10% 이익 보존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10%에 도달했을 때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고가를 찍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했던 종목이, 검색기를 포착한 종목이 운 좋게 상한가를 도달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0%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이 30%에 매도를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30%에 미리 걸어놓는 게 아니라 고가 대비해서 3% 조정 시에는 챙겨놓고 싶어요. 수익 익절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3% 하락, 고가의 3%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주문을 걸어 놓으시면 고가 찍고 나서 3% 하락, 27%대에서는 이렇게 3% 하락에서는 자동으로 매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가에서 12%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을 했을 때에는 고가에서 3%인 9%에서 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익 보존이 10%죠. 그러면 2% 하락하고 10%대 매도가 되는 스마트 매매입니다. 한 번 설명드려서 이해가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터치 한번 하시고 클릭 한번 하시고 이 4가지의 설정 방법,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전체 큰 화면을 4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이거는 시간 관계상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유효 기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한 번 주문을 걸어 놓으면 최대 90일까지 주문이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내가 매수를 한 이후에 이렇게 스마트 매매를 통해서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최대 3달까지 알아서 종목이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스마트 매매를 통해서 매매하면 훨씬 더 원활한 매매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불기둥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 한 번으로 불기둥 검색기 실행이 가능하고요. 각각의 시가총액별로 시간대별로 최적화된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2,500 종목이 넘어가는 이 평균적으로 이 종목들 중에서 3종목 이하로 포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3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제대로 선정을 하시면 당연히 급등하는 종목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오늘 불기둥 검색기에 포착한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0월 7일 날 12시 25분에 포착된 바로 이 종목 HD 현대일렉트릭이죠. 이렇게 차트에 단 한 번 포착이 됐습니다. 띵동띵동 하는 이 알람 신호와 함께 차트에 진입이 이렇게 딱 한 번 포착이 됐고요. 포착한 이후에
바로 고가를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고가 돌파하지 못했으면 이 종목 매수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죠. 저가 대비해서 2% 반등 시에는 공략이 가능했습니다. 시고저 중에서 오늘은 저가 대비해서 2% 반등일 때 공략이 가능했고요. 공략한 이후에 당일날 8% 이상 9% 가까운 상승 흐름이 이어졌던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교육방에선 불기둥 검색기에 포착되기 전에 먼저 공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9월 9일 날 9시 21분에 매매 기준가를 잡아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 23만 4천 원의 매매 기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 공략한 이후에 23만 4천 원이면 이 정도 돼요. 이때 공략한 이후에 무려 50.01%라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죠.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되고 당일로서 공략해도 상승 흐름을 함께할 수가 있지만 함께하는 교육방에서는 검색기에 포착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공략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점.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되기 전에 먼저 공략하시면 검색기에 포착되고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여유 있게 매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불기둥 검색기에 포착됐던 종목 중에 한 종목 더 보면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이 LIG 넥스원 불기둥 검색기에 9시 9분 10월 7일 9시 9분에 포착이 됐죠. 포착되고 나서 이번에는 바로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고저 중에서 이번에는 바로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편입이 가능했고요. 편입한 이후에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1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죠. 자, 오늘 같은 날 불기둥 검색기를 통해서 공략을 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불기둥 검색기에 포착되기 전에 먼저 공략하고 싶어요 하셨던 분들은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먼저 공략을 했습니다. 자, 2월 5일 날부터 2월 5일은 굉장히 오래전 종목이죠. 2월 5일 날에 첫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불기둥 검색기에 6월 17일, 7월 15일, 그리고 10월 7일 오늘까지 불기둥 검색기 포착하고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자, 히든 종목으로 제2의 뉴로메카 1월 24일 날 공개한 기점 이후로 109%에 대한 상승 흐름, 그리고 자, 2월 5일 기점으로 126%에 대한 상승 흐름까지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다 정리하고 다시 재공략한 가격이 바로 9월 10일 날 다시 재공략을 했어요. 그것도 17만 8,900원에 공략을 했습니다. 9시 47분. 이렇게 큰 상승 흐름 이후에 고가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저가에서 이렇게 9월 10일 9시 47분에 17만 8,900원에서 공략을 했고요. 공략한 이후에 오늘 추가 상승 1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무려 38.62%라는 추가 상승 흐름까지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죠. 자,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24년도 10월 7일 날 9시 6분에 포착된 종목이죠. 이렇게 알람 신호와 함께 띵동띵동 하는 알람 신호와 함께 차트에 재진입이 표시가 됐고요. 표시된 이후에 당일 7%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던 바로 이 현대로템. 이 종목도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검색기에 포착되기 전에 먼저 공략을 했습니다. 자, 1월 31일, 3월 14일, 그리고 7월 8일, 8월 8일까지 꾸준하게 공략해 드렸고 공략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께 방송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3월 6일 날에는 히든 종목 제2의 LIG 넥스원으로도 공개를 해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현대로템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17일 날 방송에서 공개해 드리고 나서 그리고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공략하고 나서 6월 17일 10시에 불기둥 검색기에 현대로템이 포착이 됩니다. 포착되고 나서 또 한 번 7월 10일 날 한 번 더 포착이 되죠. 이렇게 현대로템 41,150원. 그리고 이렇게 7월 15일부터 7월 22일, 7월 26일, 7월 29일까지 7월달 내내 검색기에 계속해서 포착이 됐고요. 포착될 때마다 12% 그리고 5%, 9%, 6%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8월 달까지 이 상승 랠리가 계속 지속이 됐죠. 8월 1일과
8월 12일입니다. 그리고 8월 13일까지 불기둥 검색기에 포착되고 포착될 때마다 상승이 이어지죠. 그렇게 7월 달 내내 8월 달 그리고 9월 달도 이렇게 불기둥 검색기 포착되고 9월 20일입니다. 5% 이상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오늘 10월 4일 그리고 오늘까지 10월 7일까지 포착되고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고 나서 무려 74%라는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공략 기준으로 4번이나 공략했고 103%라는 상승 흐름, 그리고 최근에 공략해서 23%라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죠.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되기 전에 먼저 공략하는 경우도 있고요. 검색기를 따라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검색기를 따라서 매매하는 방법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검색기에 포착되기 전에 먼저 공략했던 종목들 이제는 잘 알겠는데, 검색기에 포착됐을 때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 예시, 정확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4일날 불기둥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이렇게 8% 이상 상승했던 유한양행이 있었죠. 자, 이 종목은 8월 23일에 공략을 했었는데요. 이 8월 23일 날 그냥 공략한 게 아닙니다. 검색기를 보고 공략한 건데요. 8월 23일 날 9시 27분에 98,600원에 매매 기준가를 잡아드렸던 유한양행. 자, 9시 27분에 공략을 했고 9시 28분에 98,600원에 공략을 했는데, 공략하고 1분 뒤에 98,000원대까지 가격을 훅 내렸다가 올라가죠. 그렇게 상승 VI 달성을 했고요. 그 당일에 10시 54분에 절반 비중은 107,000원의 매도 기준가까지 잡아드리면서, 자, 당일날 8월 23일입니다. 9시 24분에 불기둥 검색기 이렇게 포착되고 당일날 15% 넘어가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자, 이 흐름들 제가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공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공략했는지 그대로 공략 타점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넣어보면 이렇게 9시 24분에 불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됐죠. 그리고 9시 27분에 매매 기준가를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10시 54분에 절반 107,000원에 절반 매도 기준가까지 잡아드리면서 당일날 9에서 10%라는 상승 흐름으로 절반은 마무리를 하고요. 남은 절반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켰죠. 그렇게 8월 28일 불기둥 검색기에 유한양에 포착되고 나서 급등을 했고요. 1차 상승 VI, 2차 상승 VI까지 달성을 하면서 장중 24% 이상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9일도 불기둥 검색기에 포착하고 나서 이렇게 6% 이상 추가 상승이 이어졌죠. 그리고 9월 3일에도 불기둥 검색기에 차트에 알람 신호와 함께 화살표로 표시가 됐고 상승 6% 추가 상승에 이어서 9월 20일 불기둥 검색기에 포착 후 무려 16% 이상 추가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미리 공략하지 못했어요 하셨던 분들도 이때, 자,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9시 10분에 알람 신호, 띵동띵동 하는 이 알람 신호와 함께 차트에 화살표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때 공략하셨던 분들도 16% 이상 추가 상승 흐름을 함께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고가에서 이렇게 탈퇴 신호까지.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격언 중에 하나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이 격언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검색기가 정확하게 구현을 해냈습니다. 바닥에서 포착해내는 검색기가 아니죠. 바닥이 아닌 무릎에서 포착을 해냈고요. 최고가에서 탈퇴 신호가 나온 게 아닌 최고가 찍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탈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무릎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어깨 신호에서 매도 신호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유한양행이었고요. 자, 그 이후에 10월 4일까지 불기둥 검색기 포착 후 9%까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결국에 8월 23일 날 98,600원에 공략한 유한양행, 당일날 9에서 10%에 대한 상승 흐름을 함께하고 절반 매도 기준가 잡아드리고 남은 절반은 무려 55%라는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불기둥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들을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같이 공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검색기에 포착하고 함께 공략을 하고요. 검색기에 포착되기 전에 미리 매집하는 종목들 모두 다 받아볼 수 있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께 일주일에 여러 번은 인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받아보실 분들은 꼭 지금 함께 하셔야 돼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쯤입니다.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한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이 방법대로 참여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불리는 검색기로 당일날 급등한 종목들, 급등하기 전에 선침해하는 종목들 모두 다 만나보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상승률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큰 화면으로 보고 다음에 내일장 공략주 코너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다리시던 코너죠. 바로 내일장 공략주 코너입니다. 이 내일장 공략주 코너는 정말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9월에서 10월 달 정말 많은 종목들, 방송에서 다 공개했던 종목들이 이틀, 3일 아닙니다. 단 하루 만에 상승률입니다. 자, 물론 모든 종목들이 다 목표가 달성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가장 최근 종목이죠. 유한양행이 매수가, 자,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렸는데 3%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2%까지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조금은 아쉬운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브랜드 코퍼레이션부터 해서 이 많은 종목들 중간에 보시면 대봉에르스 같은 경우에는 8월 30일 날도 공략을 했고요. 9월 6일 날도 공략을 했습니다. 8월 30일 공략 후 단 하루 만에 8% 이상 상승이 이어졌고요. 9월 6일 날 공략 후 9월 9일 금요일 날 공략 후 월요일 날에 하루 만에 상한가까지 달성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수많은 종목들 핑거부터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 종목들 다 단 하루 만에 상승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과거죠. 좀 더 과거인데 5월 첫 번째 공개했던 날이 바로 이 내일장 공략주 첫 코너가 5월 20일부터 탄생했던 코너인데요. 5월달, 6월달 공개했던 모든 종목들이 다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었고요. 자, 7월달은 한 번 실패했죠. 이수페타시스 한 번 실패하고 8월달은 아쉽게도 2번이나 실패했어요. 보시면 바이넥스와 오성 첨단 소재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정말 많은 종목들 이 5월달, 6월달 모두 성공, 7월달 한 번 실패하고 모두 성공, 8월달 2번 실패하고 모두 성공, 그리고 9월달 마찬가지로 한 번 실패, 10월달도 한 번 실패를 하면서 여태까지 공략했던 종목 중에서 딱 6종목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이 다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6종목이 아니죠. 5종목이죠. 자, 그러면 이 5월달 여러분들께 처음 공개해 드렸던 바로 이 LS 에코에너지 바로 다음날 9%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이 있었죠. 그렇게 5월달 모든 종목들이 다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다라는 점 너무나 오래전 흐름이다 보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월달 모든 종목들이 다 목표가 달성 그리고 6월달 마찬가지로 6월달은 대신에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목표가가 1차 목표가 3%, 2차 목표가 7%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리면서 6월달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었죠. 자, 그리고 7월 1일, 7월 15일, 7월 8일 그리고 7월 11일 종목들
각각 3천당 제약부터 바이넥스, 우리기술, 넥슨 게임즈 모든 종목들이 다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각각 하루 만에 10%가 넘어가는 상승률, 그리고 무려 24%가 넘어가는 상승률, 6%가 넘어가는 상승률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다 공개하고 나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7월 15일, 7월 19일, 7월 26일, 7월 29일까지 이 종목들 다 공개해 드렸고요. 7월 15일 종목은 7월 1일 종목과 같은 종목이었죠. 바로 3천당 제약이었습니다. 15%, 3%. 너무나 아쉬워요. 7월달 단 한 번 실패한 종목이 이수페타시스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 실패했기 때문에 8월 5일 날 히든 종목 시리즈에서 이수페타시스 공개했고요. 공개하고 나서 38%라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 그렇게 7월달 한 번 제외하고 모두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죠. 8월 2일 그리고 8월 2일 휴니드 단 하루 만에 27%, 시초가 기준으로 18%가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8월 5일, 8월 9일, 8월 12일, 8월 16일 종목들, 자 보시면 두 종목은 성공을 했지만 이 두 종목은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실패한 종목들에 대해서 다 보여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보고 판단하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랩지노믹스, 화성 밸브까지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8월달 두 번 실패했고요. 자 그리고 9월달 대봉 LS부터 해서 하루 만에 8% 넘어가는 상승, 시초가 대비해서 4.9%. 그 9월 2일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9월 6일 종목 바로 대봉 LS 공개하고 나서 24% 추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고요. 5거래일 만에 무려 52%라는 상승 흐름까지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9일 종목 바로 블루엠텍 3일 만에 15%까지 상승했고요. 9월 13일 종목이죠. 우리 기술 8% 이상 상승했던 흐름까지. 그리고 9월 20일 종목 그리드 위즈, 너무나 아쉽게도 이 종목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4%가 넘게 올라갔지만 분명히 시초가도 공략 가능합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초가 공략하셨던 분들은 1%밖에 못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9월 23일 날 종목 갤럭시와 머니트리 하루 만에 10% 이상, 시초가 대비해서 7% 이상 2차 목표가까지 모두 달성을 했고요. 9월 27일 종목 브랜드 X 코퍼레이션 6%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 이건 시초가가 0%이기 때문에 6%에 대한 상승 흐름을 모두 다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9월 30일 종목, 자, 이 종목이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고요. 자, 이 종목은 핑거입니다. 핑거. 제가 이 종목 이거 수정해 올게요. 핑거입니다. 이 종목 명 보이시죠? 핑거예요. 핑거가 6%에 대한 상승 흐름까지. 자, 그리고 가장 최근 종목 유한양행 너무나 아쉽죠. 2.04%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눌림목 이후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상승 모멘텀 충분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까지 잡아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9월에서 10월 달 두 종목 실패하고 나서 모든 종목들 다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내일장 공략 종목이겠죠. 내일장 공략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저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중요 라인대, 자, 중요 라인대를 넘겼습니다. 돌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린다 하더라도 이 점선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강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졌죠. 오늘은 전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바로 이 종목 24,200원에서 24,300원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 3%, 2차 목표가 7%, 손절가 2% 짧게 가져가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단 하루 만의 상승률, 이런 상승 흐름에 탑승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방법, 하단의 QR코드 참고해 보신 다음에 내일장 공략주까지 모두 다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상승률표 빠르게 보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빠르게 보고 마지막 흰 유무 시리즈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로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이 히든 종목 시리즈는요, 두산 로보틱스를 기점으로 제2의 두산 로보틱스, 제3의 두산 로보틱스부터 해서 정말 수많은 이어지는 종목들 시리즈로 이어지죠. 자, 뉴로메카, 덕성, LI, 넥스원, 현대, 로템, 하나시스템, 이수페타시스, S&T 다이내믹스까지 정말 많은 종목들이 공개한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보시면 뉴로메카 공개하고 나서 46%부터 덕성은 공개하고 나서 95%죠.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다 공개했던 종목 12월 5일, 12월 8일, 12월 12일 계속해서 여러 번 공개하고 나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리고 나서 52% 이상 추가 상승이 있고요. 11월 21일 공략해서 12월 19일 59,750원에 공략해서 108,800원의 매도 기준가까지 잡아드리면서 104%에 대한 상승 흐름, 그리고 12월 19일과 12월 22일 날 공략을 했던 바로 신성 델타테이크 불기능 검색기 포착 후 22% 추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한가 달성을 했죠. 그렇게 384%라는 상승 흐름까지 함께 할 수가 있었고요. 12월 26일 종목 바로 뉴로메카 불기능 검색기에도 포착되고 46%라는 상승 흐름까지 이어졌습니다. 1월 29일 날 공개해 드렸던 종목 딱 20일 만에, 20거래일도 아니고 딱 20일 만에 95%가 상승한 덕성도 있었고요. 자, 1월 22일, 1월 24일 날 공개해 드렸던 바로 이 종목 LIG 넥스원 2월 5일 날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공략도 했었고요. 공략한 다음에 검색기에 계속해서 6월 17일, 7월 15일 오늘까지 포착되고 이렇게 장중 10%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자, 함께하는 교육방 공략 기준, 히든 종목 공략 기준 109%, 126%라는 상승 흐름, 그리고 최근에 9월 10일 날 재공략한 이후로 38%, 38.62%라는 상승 흐름까지 이어졌고요. 3월 6일 날 제가 앞서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바로 제2의 LI 넥스원, 현대 로템 방송에서도 공개해 드렸고요. 이렇게 다 공략해 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검색기에 포착되고 이렇게 급등했던 흐름까지 모두 다 7월 달 다 급등했고요. 8월까지 그리고 9월 마찬가지로 또 한 번 포착되고 9월 20일이죠. 그리고 10월 4일까지 포착되면서 74%뿐만 아니라 103% 방송 공개 기준입니다. 그렇게 4월 16일 그리고 4월 19일 공략해드렸던 하나시스템 36%라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죠. 8월 5일 공략해드렸던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장 공략주에서 7월달 단 한 번 실패했던 종목이 바로 이수페타시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재공략을 해서 38%라는 성공 흐름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9월 13일 종목 바로 S&T 다이내믹스 19%라는 상승 흐름, 그리고 제2의 이수페타시스 오늘 공개할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께 9월 30일 날 공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또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공개 가지고 오고 나서 1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지만 추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이미 기관이 강력하게 매집하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해서 더 가지고 갈 수 있고, 시간 관계상 이 전략들은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승 흐름들 방송 모두 다 방송 공개하고 나서 이런 상승 흐름들 함께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이런 3가지 혜택과 함께 모두 다 챙겨 가셔서 여러분들도 이제 회복장 다 왔죠. 앞으로의 상승장에서 이런 상승 흐름들 놓치지 말고 모두 다 받아가시면서 불기능 검색기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